틈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계절 변화에 의해서 뭐가요? 예, 부피라든지 길이가, 부피와 길이가 미세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미세하게 바뀐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겨울에 레일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틈을 우리 기차 길을 만든다고 할 때 겨울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름에 팽창할 것을 대비해서 틈을 어떻게 해요? 틈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여름이다. 한참 더운 여름에 만약에 한다면 틈을 어떻게 해요? 작게 그죠? 겨울에 수축할 걸 대비해 가지고 작게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 개성이나 특성, 뭐 형식 이런 것들을 또 뭐 심하면 구조까지도 이렇게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시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어떤 사물의 특성을 규정할 때 뭐냐면 상품마다 붙여놓은 거 있죠. 메이드 다음에 뭐예요? 메이드. 이게 영어 수업은 아닙니다. 메이드 뭘 써요? 전치사. 이게 중요해요. 이 전치사. 이니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간에 쓰는 거예요. 시간, 공간 다 쓰죠. 다 쓰긴 다 쓰는데 주로 공간에 더 많이 쓰죠. 그죠? 메이드 인 뭐예요? 그 다음에 주로 붙이는 게 코리아, 그죠? 코리아면 이게 한국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졌는지, 즉 공간적 요소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그 의미나 특성이나 개성을 우리가 더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죠? 한참 개콘의 마대전자도 유명했었죠. 그래서 공간을 공간. 그 다음에 우리 와인에 보면 이제 이 와인은 또 좀 달라요, 그죠? 와인병을 보면 대충 뭐 복잡한 것도 써있죠, 그죠? 복잡한 거 써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죠? 막 애매한 거 해가지고 뒤에 조그만하게 보면은 한글은 막 잔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대강 우리가 프랑스 거다, 어디 거다, 이렇게 대강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 꼭 마킹 해주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마킹을 해주는 게. 그렇죠. 연식. 우리가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연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도 뭘 따집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도 중요하지만, 연식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그죠. 몇 년도에. 와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면 해마다 해가 갈수록 뭐냐면 이게 맛이 바뀌니까 뭐냐면 몇 년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티지라고 합니까? 굿 빈티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포도나무에 똑같은 지방에서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똑같은 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외에 외생 변수가 있겠죠.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도 맛이 같다, 다르다. 무엇 차이 때문에? 연식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사이냐. 자, 이것이 이제 대체로 이제 물성이 보통 이제 이렇게 공간만 표현해서 하는 그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간만 표현하면 되죠, 그죠? 근데 물성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언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식품에는 뭘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언제 만들어졌으므로 언제까지만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날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이제 개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름에 조립을 했냐, 겨울에 조립을 했냐. 그럼 우리 자동차를 조립해도 어떻게 해요? 겨울에 조립을 하면 뭐예요? 전부 다 수축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조립하니까 더 강하게 이렇게 쪼아주지 않으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공학 시간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자, 여름에는 어떻게, 여름에 꽉 조아두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수축을 하니까. 그죠? 나사나 볼트들이 꽉 붙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합도가 어느 게 좋아요? 여름에 조립한 게 좋아요? 겨울에 조립한 게 좋아요? 예. 아니죠. 여름에 조립을 해놔야, 그죠? 해놔야 가을이 되면서 좀 더 수축하고, 겨울이 되면서 더 수축을 하니까, 그죠? 꽉 그냥 그 나사 볼트가 딱딱 맞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었냐? 예. 이게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의 차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제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시기, 이것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장 공장장이 만든 작품이 뭐예요? 자식이죠, 그죠? 자식이 그럼 다 똑같죠? 다른 건 아시네. 왜 다를까요? 왜? 그래, 연식이다, 연식. 연식 차이다. 물론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유전자에 의한 어떤 조합의 차이,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기질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역의 원리에서 볼 때는 연식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식이 그럼 같으면 정말로 일치하는 게 많으냐? 일치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SBS에서 그 정말로 똑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제 관찰해가 몇 케이스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재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다. 미국에서 사회과학자들이 그 한 실험인데 40몇 년간을 관찰한 게 있다니까요. 똑같은 그 생년월일시에 태어난 친구를 전혀 다른 환경에다가 공간적으로도 완전 떼버리고 경제적 환경도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5년 동안 자라도록 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때 10개 중에 9가지가 뭐냐면 뭐 성격, 습성, 식성 이런 것들이 거기 9가지가 그대로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인가 그 보고서가 있는데 SBS 그때 그 한 5, 6년 전에 그 보고서 저 방송에는 쌍둥이 고아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한 그 쌍둥이를 이렇게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쌍둥이는 이제 살아가면서요 그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이렇게 해서 운을 달리 써요. 다 다르게 쓰게 되기 때문에 약 20살까지는 유사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받는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30살이 넘어가면 거의 뭐냐면 다른 흐름을 갖다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경우는 이제 이 남자 형제였는데 한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된 검사.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쌍둥이 한 사람은 사고를 쳐서 교도소 생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맞냐. 말도 아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쌍둥이는요, 원래 운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좋게 쓸 때는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해요. 집행을 쓰고, 나쁘게 쓸 때는 자기가 오히려 집행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둘 다 법무부에서 법조계에 인연을 해서 뭐예요? 먹고 살아간다. 그죠? 법조계에서, 법무부에서 밥을 먹잖아요. 법무부에서 밥을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뭘 주고, 봉급을 주고, 그죠? 국가에서 주는 녹봉을 받는 거고, 한 사람은 뭐냐면, 그죠. 공밥을 먹는데, 어쨌든 법무부가 둘 다 밥을 먹여주고, 생활을 통제하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남들이 뭐냐면은,
부러워하는 어떤 양의 영역으로 갔고, 한 사람은 뭐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음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그 둘 다 뭐냐면은 주먹 잘 쓴다는 거. 주먹이라는 게 꼭 싸움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쓴다는 건 권력을, 자기가 권력성을 주도하려고 하고 행사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이 말이죠. 그거 똑같잖아요. 주먹을 쓰는데 면허증이 있고, 이쪽은 면허증이 없은 거예요. 하필. 그게 뭐냐면 양의 흐름이 음의 흐름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나왔던 또 이제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이제 몇 케이스 중에 또 이제 좀 일치하는 케이스. 둘 다 뭐냐면은 이제 똑같은 생년월일인데 이제 시는 불일치죠.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관찰했더니 그 당시 이제 그냥 지금 이제 50대쯤 됐겠죠. 40대 한 중반쯤, 초중반쯤 된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쌍둥이가 아니죠.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생일만 같은 사람.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둘 다 뭐냐면은, 한 사람은 A그룹, 한 사람은 B그룹에서 비슷한 건설 분야에 둘 다 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급도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하고, 애를 낳은 것도 비슷하고. 그런 일치성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신비의 어떤 원리에서만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이제 좀 더 여러분이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자연의 어떤 부득이한 현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느 정도냐,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찌짐을, 찌짐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파전을 굽는다. 자, 이걸 뒤집기를 언제 해야 돼요? 절묘한 타이밍에 뒤집어야 되죠. 그죠? 그 절묘한 타이밍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현상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죠? 여기 기립이 살살살 튀면서 이렇게 끝이 살 이렇게 노란색을 뜨기 시작할 때 착 뒤집어야, 그죠? 진짜 맛없는 찌짐용 막 뒤집어 놓으면 두꺼운 찌짐은 어떻게 해요? 밖은 그냥 슬슬 타고 안은 그냥 밀가루 그대로 남아있고, 밀가루 반죽이.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어떤 그 시기 타이밍이라는 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게 미리 사인을 준다는 거죠.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법으로서는 뭐냐면, 제일 간단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우리 여름이 끝나가는 늦여름에, 무슨 옷을 삽니까? 여름 옷 사요? 가을 옷 사요? 가을 옷 샀나요? 그러니까 늦여름에 가을 옷을 사고, 가을에 뭘 사고, 겨울 옷 사고. 간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늦여름에 나는 멋있게 보이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여름 옷으로 꼭 꾸미고 다닌다 이거죠. 이게 곧 찬바람 불기 시작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옛날 사람들이 제발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가 요일이라고 할 때 쓰는 그 글자가 이게 무슨 요자냐면요. 이게 별요자예요, 별요자. 이게 참 옛날 사람들의 어떤 표현법인데, 하루하루의 어떤 별의 어떤 작용.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별의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현상이 발생하고 변화가 발생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몇 가지로, 7개, 7주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봐서 가장 중요한 큰 주기는 이제 이 문자의 상징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7이라는 숫자에다가 1월, 1월이 뭐예요? 해와 달, 그죠? 양과 그죠? 그 다음에 화수, 목, 금, 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묶어서 오행이라고 하죠. 그죠? 오행. 행자가 뭐예요? 이게 행자가. 행자가 단일 행자죠. 그죠? 다닌다. 다닌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은 불의 기운으로 다니고, 어떤 날은 물의 기운으로 다니고, 어떤 날은 목의 기운으로 다니고, 다닌다는, 운동한다는 겁니다.
다니는데 이걸 제발 잊어먹지 말라고 오늘 무슨 요일이고 이렇게 하면요. 목요일.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왜요? 이러면. 왜요? 이러면. 제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힘든 게 한 4, 5살쯤 될 때 아빠 저거는 뭐야? 저건 태양이란다. 태양이 왜 저기 있어? 이러면요. 아, 그거 말이다. 막 지구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왜요? 이러면. 결국 보기. 그리고 우리가 왜요? 그러면 왜 썼을까? 이게 자연의 가장 보편적인 주기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화요일은 양과 그래서 양음 운동.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은 펼쳐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내뱉었다가 삼켰다가 그죠? 밀물, 썰물, 뜨고 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든 뒤로 오든 늘 생명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운동이나 음운동을 하는데 해와 달의 움직임을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지 않냐. 양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글자도 복잡하고 그죠? 의미도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대표적인 간단한 어떤 그 자연이나 사물에다가 그냥 부여를 그 명칭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화수목금토라는 것이 자연의 기운 변화는 기운 변화가 결국은 있다는 뜻도 되고 또 이런 단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늘 뭐냐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너무 싫은데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에 드는 날도 있죠. 그죠?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가 또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 했다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데 원래 자연의 운동 자체는 원래 변덕정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유독히 그 변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이 좀 덜 부리는 것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애들은 애들 표정을 보고 애들이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어떻게 애들을 원망해요, 안 해요? 배가 고프니까 빽빽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원망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좋으면 막 깔깔깔 넘어가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뭐가 포장됩니까, 이게? 이 전기지물에 속한, 우리 소위 동물 중에서도 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류예요? 영장류죠, 그죠? 영장류니까 이 자기 컨트롤을 갖다가 하는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좋은데도 별로 티 안 내고, 나빠도 티 안 내고, 이런 어떤 조절 능력이 있음으로써 기운의 어떤 변화를 잘 안 드러내는 것 뿐이지, 계속 자연은요,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예요? 밤, 아침, 낮, 저녁. 계절이 4개라. 계절이 4개다. 그럼 애들은 뭐냐면 그런 기운에 대해서 뭐냐면은 기운을 포장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 능력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빵긋빵긋.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는 이 변화를 갖다가 자꾸 뭐냐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결국은 그걸 아무리 가려도 결국은 1호 1흡 한 번 숨쉬고 한 번 내뱉는 사이에 추위는 들어온다 사라진다. 겨울이 왔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감추고 추위에 대해서 그 변함없는 의연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1호 1흡 사이에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자기한테 결국 영향을 주게 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어떤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좀 장엄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토벤의, 누구의, 문명도 있죠. 지금 뭐, 대선 후보, 그죠? 누구의 운명,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장엄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운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운자가 뭐냐면 이게, 운전하다 할 때 운자거든요. 그 다음에, 명. 이 운자라고 하는 게 뭐죠? 요게 요 길게 걸을린 요 부수 빼고 요 글자가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군. 군인이 먼 길을 걸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운자죠, 그죠? 그래서 저 친구는 참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개념하고 좀 차이가 나요. 서구적인 표현에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조금 더 우리 이제 이쪽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숙명이라는 거죠, 숙명. 숙명. 이게 데스티니에 거의 가까운 것이고,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피해가기 어려운, 즉 선택의 영역이 별로 없는, 이미 뭐냐면 뒤통수에서 날아오고 있는, 그죠? 자는 중에 그대로 닥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숙명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고, 그죠? 병들어 또 늙고 죽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는 뭐냐면 군인이 가는 길은 뭐냐면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근데 그 가변이 어떻게 해요? 완벽한 모든 자유로운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제한된 어떤 그 틀, 형식 속에서 결국은 1차선, 2차선, 3차선.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톨게이트는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다 아니면 바뀐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차선은 뭐예요? 1차선, 2차선, 3차선.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다는.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 소위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은 뭐냐? 이미 하늘과 땅이 부여해버린, 즉, 천명적 요소, 또는 천혜적 요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우리가 뭐냐면, 해가 뭐냐면 혜택, 그죠? 하늘이 준 혜택이다, 그죠?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 그런 말 써요, 사람들은. 근데 좀 더 이제 좀 큰 의미로 쓴다면은 이미 하늘이 부여해버린 것. 그것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할 거냐. 이런 의미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 시시각각 뭐냐면은 계속 컨디션이 바뀌고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는 뜨고 지고 달도 뜨고 지고 봄도 오고 가고 웃자라고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 기분 나쁘면 그런 변화 없는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구를 탈출하지 않는 한 비상구는 없다. 비상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교양적으로라도 교양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익혀둬야 되는 거죠. 교양적으로 이렇게 뭐냐 만물은 뭐가 있다.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 때가 있다, 그죠? 물론 만물은 뭐 수많은 그 답이 되겠지만 때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주제에 집중을 해서 볼 때 만물은 뭐냐면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파악을 이론적으로 못 하더라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리고 찌짐 디빌 때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진짜 맛없는 그 계란 후라이 드셔보신 적 있죠?
제때 안 뒤집든지, 그죠? 예. 그냥 프라이팬을 이렇게 이렇게 좀 덮여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차가운 상태로 기름만 두르는 게 나은가요? 어느 게 상태 좋습니까? 그래서 살짝 해야 되죠. 예. 그것도 뭐냐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가스 너무 데워지면, 그죠? 그죠? 하는 순간 그냥 타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인생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타이밍을 찾아내서 가장 자기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 표 한번 보시죠.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자,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게 갑자기 그냥 한자가 막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그게 그리 복잡한 게 아니죠. 워낙 이제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접근하기에 좀 복잡성을 사실은 복잡성을 은근히 즐기는 그 선생님들도 많아요. 역학 선생님들 중에. 니들이 뭐 아냐, 이런 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한 한자 꽉 써놓으면 사람들이 일단 이거 복잡하다,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 위에 그 자연의 보편적인 운동을 이분법으로 했을 때 나오죠. 음과 양, 그죠? 보이십니까? 음양. 그 다음에, 자, 양운동도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춘하, 추동. 그죠? 그 밑에 뭐냐면, 보편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생장, 수장이 나오죠. 그죠? 봄에는, 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 자꾸 뭐냐면 태어난다. 이렇게, 봄에는 우리가 씨앗으로 있던 놈이, 그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삐져나온다. 그래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기른한다는 거죠. 쭉쭉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쭉쭉 길어져 나오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개성을 최대한 그러니까 수목에 드러나는 어떤 변화의 어떤 모양새를 보시면 자연적으로 손쉽게 그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쭉 길어나던 놈이 더 이상 길어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서 밑으로 본래 있던 곳으로 자꾸 더 되돌아오려는 되돌이 운동을 하는 거. 그게 가을의 운동. 그 다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앙상하게 형태만 남겨놓고 원래 핵심은 어디예요? 이렇게 씨앗으로 다 숨겨져 있죠. 자기가 가진 기운이. 자기가 가진 기운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겨울의 보편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춘생, 하장, 추수, 동장, 그죠? 가을에는 뭘 하고 거두어들이, 겨울에는 숨는다. 이게 천자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게 추수, 동장. 추수란 말은 우리도 지금도 쓰죠. 가을, 거지. 그죠? 가을, 거지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의 운동을 2분, 크게 나누면 2분, 그 다음에 4가지 나누면 4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는 뭐가 있죠? 5분이 있죠, 그죠? 자, 5분. 5분법에서 봄의 운동을 목, 그 다음에 여름의 운동을 화, 그 다음에 가을의 운동을 금, 겨울의 운동을 수,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이렇게 쭉 있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자, 요 단계가 이제 애매한 단계라서, 요걸 하나 이제 집어넣는, 근데 이게 뭐냐면, 하지, 그죠? 하지가 지나면 해가 어떻게, 해가 길어졌다가, 하지가 지나면서 해가 짧아지죠. 짧아지는데, 하늘의 해는 점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은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양력 6월 22일부터 약 8월 한 7일 전후 사이, 약 45일 동안이 결국 해는 지고 있는데도 지상에는
계속 뭐냐면 기운이 더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7월, 8월 달에 뭐 우리가 하계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하늘은 내려오고 땅은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기운이 서로 섞여 있어서 우리가 수목에서는 보면 이렇게 나무가 더 자라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도 않는 그 시기 있죠. 그 계절. 그게 고대의 기록에는 장하라는 늦여름이죠. 늦여름. 늦여름이라는 계절이 원래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 계절 배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도대체 지금 본 게임 언제 들어간대요?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걸 10분법에서 배분을 했을 때, 갑을병정 무기라고 했죠. 경신, 임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기에 해당하는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마다 그날 일진이 있으니까, 갑일날 태어난 사람, 을일날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대체로 그 태어난 날의 그 기상이나 기운이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요 기날 태어난 사람은요, 성격이 좀 어떻게 급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제 이게 음운동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하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냐면, 속으로는 뭐예요? 더운 기운이 있다, 없다. 근데 잘 발산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그래서 어중간한 그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 장점도 되고, 하면 되겠죠.